예, 교수님 지난주에는요. 교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대선 주자의 일본말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었는데요. 그 후에 이제 댓글을 보니까 나와바리라는 말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셨던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댓글 내용을 보면은요. 나와바리라는 말이 그냥 일본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나쁜 놈들이 사용하는 용어로군요라는 그런 분이 계셨고요. 그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교수님. 예, 그래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한 분은 예전에 일본인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내가 나와바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 그 일본 친구가 그 단어는 불량스러운 단어라고 했었는데 그게 맞는 말이었구나라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이 어쨌든 간에 나와바리라는 말을 이제 저희가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영화 만드는 분들도 좀 그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직접 쓴 분은 정작 이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교수님 뭐 어떠십니까? 요즘도 계속 바쁘시죠? 네네, 여러 가지 바쁘고요. 네, 어제는 또 독서의 날이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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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뭐, 독서 관련 그 특강을 하기도 하고, 네, 인터뷰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게 좀 네네. 전에 사실은 이번에 이제 줌으로 연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사실은 줌으로 연결을 했을 때 교수님 뒤에 아주 배경이 근사한 독도의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여드리지 못해가지고 정말 좀 유감스럽습니다, 교수님. 네네. 다음에는 그, 네, 좀 잘 해가지고, 예, 오늘은 또 음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 이해를 조금 잘 그랬습니다. 못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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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연습을 잘 해가지고요. 예, 예, 잘 할 수 있게 예, 하죠. 그리고 네, 저도 시간이 나를 때는 네. 그 스튜디오에 가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교수님. 네네. 예, 잘못하면 저 혼자 방송을 하는 그 대사고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요, 금주의 일본 뉴스. 그래서 지난 한 주의 일본 뉴스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2부에서는 오늘 좀 특별한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 지금 그 일본 우리로 말하자면은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죠. 지금 중의원 선거가 한창인데요. 그 유세 현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요. 오늘 1부는 제가 뽑은 일본 그 주요 뉴스였는데 3부는 교수님께서 뽑은 그 일본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어떤 뉴스를 뽑았는지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댓글 먼저 확인해 볼까요? 교수님 저기 댓글 보실 수 있으시죠? 아, 예, 제가 지금 댓글을 보기는 예. 그렇게 쉽지는 아,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럼 예, 제가 제가 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마이 TV에는요. 네. 유성가면 피터님께서 그 들어와 계시고요. 그 더 많이 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사카 TV에는 최의선님께서 아까부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날씨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고요. 1등 하셨네요. 예, 부산에 좀 한번 예, 그 쉬러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 예, 유성가면 피터님은 호사카 유지 TV에도 나오셨네요. 예. 교수님 덱 카메라 좀 봐드려야겠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카메라 문제가 아니라 소리가 오늘은 안 들려가지고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이 12.6이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 이렇게 올리셨는데 교수님 맞습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 10월 26일인가요? 예, 맞습니다. 안중근이 네, 1900년이었죠. 그렇죠. 10월 예, 26일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하루빈역에서 예. 이토 히로부미를 초격했습니다. 바로 그 예. 날입니다. 아이고 하필이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날하고 같은 날이네요. 그때가, 그렇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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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좀 그 우연한 일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오반니 K님은 방송 시작하길 버지니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 버지니아에 사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성가면 피터님은 거기에다가 버지니아라고 하니까 존 덴버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라고 하셨고요. 예, 존 덴버 노래 저도 좋아하는데 예, 이후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고요. 역시 호사카 TV에 댓글들이 많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에서 시청합니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교수님 목소리는 너무 크네요. 김경련 앵커님은 소리가 작고 너무 작고 이렇게 하셨는데 뭐 지금 아마 저기 제작팀에서 손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탕탕절이라고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댓글 체크했으니까요. 저희가 예, 오늘도 이렇게 많은 댓글로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5초 후에 1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일부 금주의 일본 뉴스입니다. 금주의 일본 뉴스에서는요, 지난 한 주의 일본 관련 뉴스 가운데 빼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소식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제 맘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예, 우선 예, 이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지금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지난주에요. 저희가 집중 저격 시간에 좀 자세히 다뤘지만 오늘이 일본 왕의 조카딸, 그러니까 마코 공주라고 하죠. 이분의 결혼 날짜입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좀 수척해 보이지 않습니까? 왠지 이전에는 좀 통통한 얼굴이었는데 좀 안 돼 보입니다. 이게 최근에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개인적인 일로는 굉장히 기뻐할 만한 그러한 결혼인데요. 네, 그러나 약혼식도 못 됐고 사실상 오늘도 결혼식이 아니라 그 혼인 신고를 그냥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결혼식도 못 됐고요. 그리고 어, 현재 그 일반 부부에게 그 결혼을 보고하는 그러한 행사가 네, 사실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없었고요. 네, 일단 그 일반 부부 내외에게 만나서 인사만 했다. 그래서 네, 모든 아주 중요한 현재까지 그 완족이 특히 여성이 결혼할 때에 치러졌던 여러 가지 행사를 하나도 하지 못했고요. 네. 이런 면에서도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교수님 그리고 저기 또, 예, 예. 그리고 다 또 하나 상당히 그 마음이 아픈 사건은, 네, 마코 공주의 결혼을 그 반대하는 시위대가 또, 나타나 가지고요. 그렇습니까? 예, 키를 좀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 완족의 결혼을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반대한다라는 것은 이로써 네,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서요. 여러 네네, 면에서 마코 본즈가 전신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입었지 않느냐 그렇게 네. 생각됩니다. 예. 이 사진에 눈을 보면은 약간 다크서클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평소 모습보다는 굉장히 수척한 모습입니다. 이 다른 때 같았으면 아마 이 세계의 결혼식 뭐 이렇게 운운하면서 막 떠들썩했을 텐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혼식도 하지 않고 그냥 결혼 신고만 하고서 그냥 뉴욕으로 떠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같이. 교수님 그런데 결혼식은 안 한다지만 그래도 어떤 최소한의 이벤트 같은 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오늘 결혼 신고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일단 그 결혼 신고를 한 다음에
기자회견이 있다고 합니다. 예, 예. 네, 에, 아, 기자회견은 지금까지도 왕족이 결혼한 이후에는 항상 있어 왔고요. 예. 이 부분은 생략하지 않고 오늘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뉴욕으로 가는 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뉴욕에서 살 집은 마련이 됐나요? 예, 일단 먼저 남편이 뉴욕으로 가야 되고요. 네. 왜냐면 지금 거기서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잠깐 쉬어서 이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일이 좀 있어서 미리 간다고 합니다. 네. 마코 건주는 비자가 발급되면 그때 간다. 아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예. 그리고 집은 맨하탄에 준비한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이 마코 공주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네네. 그와 관련돼서 뭐 결정된 것은 있습니까?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정식 결정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여러 박물관에서 또 오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네네.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어머니가 그렇죠. 뉴욕으로 가서 예.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 맨하탄에 준비가 된 칩이 그렇게 노릇지 않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맨하탄의 칩은 아주 비싸잖아요. 그렇겠죠. 굉장히, 그러니까 월세가 아주 비싼 집입니다. 그래서 빌린다고 해도 그렇게 넓은 집을 빌릴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도 어머니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음. 상당히 지금 젊은 두 사람은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아, 이번에 왜 그 공주가 왕실 사람이 결혼해서 바깥으로 나가면 어떤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그것도 안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왠지 그게 생각나네요. 네네. 그것을 안 받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러나 뉴욕에 있는 일본인 회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한국인 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네, 일본인 회도 있어가지고요. 혹시 그쪽으로 곤주가 간다면 네. 일본인 회의 회장들은 많이 돕겠다, 그런 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고무로케이하고 마코 공주의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는데 이따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음, 일주일 후에 일본에서 중의원 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지금 이제 지난 주말에 두 곳에서 참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자민당이 1승 1패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무승부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을 보면 두 곳 모두 원래 이제 자민당 의석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자민당의 패배다라고 하는 게 언론의 평가입니다. 중의원 선거에는 지금 이제 야당들이 이게 단일화 작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는 단일화도 안 했는데 승리를 했습니다. 교수님 아무래도 이 자민당한테는 이 중의원 선거에 아주 빨간불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민당 의석이었기 때문에 2승을 하는 것이 이 자민당의 목표였죠. 그렇겠죠. 그런데 1승 1패가 되어서 사실상 시즈오카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예, 야마구치현에서는 좀 이기기는 했지만, 네, 그런데 시즈오카에서의 패배한 내용을 보면 예. 자민당이 참패였다고 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키시다 총리가 두 번이나 시즈오카에 가서 네, 응원 유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패를 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지금 자민당 안에서는 경계심이 많이 막 경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네요. 예. 현재 그 50의석 정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상하는 그 보도가 많습니다. 50석이요. 네네. 현재 자민당은 그 276석을 갖고 있어요. 네. 거기서 50석이 사라진다면 226석이 돼가지고 예. 과반수 233의석을 밑돌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겠군요. 네네. 물론 그 공명당이 있기 때문에 예. 공명당하고 합하면 그 과반수를 넘는다. 예. 그런 이야기가 대세인데요. 예. 그래도 키다 내각의 특히 키다 총리의 구심력은 상당히 조화돼 가지고요. 네. 공명당 쪽의 입김이 상당히 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따로 나중에 또 자세히 다뤄야 할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 전혀 이 자민당하고는 이제 추구하는 가치도 다른 공명당이 왜 이렇게 계속 자민당하고 계속 이렇게 같이 합작을 하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교수님 그 이것도 한번 그 따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는 아무래도 공명당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자민당은 그 일본 유신회를 그 연립 여당으로 음, 끌어들인다. 예, 이러한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어, 자연스럽죠. 예, 예, 이번에 그 일본 유신회는 칸사이 특히 오사카를 중심으로 약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가지고요. 예, 2배 정도 의석을 가질 것이다. 네, 이러한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일본 유신회하고 자민당을 연결을 해줬던 사람이 스가 아 촌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자민당 이번에 참패할 경우는 스가촌 촌리가 다시 힘을 얻게 돼가지고, 사실상 공명당하고 자민당을 연결을 시킨 사람도 예, 스가촌 촌리, 그리고 아 니카이 간사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스가하고 니카이는 코노 타로를 지원해가지고 이번에 패배했는데요. 그랬죠. 벌써부터 부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예,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예, 저는 뭐 예, 그런 것보다도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얼마만큼 약진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데 31일 그 아직 뭐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으니까 한번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것은 참고로 지금 시즈오카 현에서 이긴 야당 후보죠. 예, 여기선 지금 무소속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야당들의 공천을 받아서 이렇게 나왔던 후보라고 합니다. 예, 다음 뉴스 볼까요? 갑자기 그 일본 뉴스인데 이재명 후보의 사진이 나오죠. 예, 일본 언론이요. 그 우리 대선 후보들에 대한 분석 기사를 요즘 아주 자주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인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이미 확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미우리 신문이라고 있죠. 일본에서 가장 큰 신문인데 예, 이 신문이 지난 20일부터 세 번에 걸쳐서 상중하로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일본 신문은 이게 모두가 다 유료 신문이라서 제가 내용을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목만 봐도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편 제목이요. 흑수저를 무기로 약진. 전 소년공 격차 사회의 공감. 지금 저 보여드리고 있는 지금 사진에 나오는 그 기사입니다. 그리고 2편은 공격적이고 싸움닭이라는 별명. 강인한 수법, 갈채와 비판. 그리고 3편은 간판 공약은 현금 지급. 퍼주기 비판에 꿈쩍도 안 해. 뭐 이런 그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예, 대강 보면은요 어려운 가정 환경을 딛고 아래로부터 성장해온 그런 정치인이고요 외부로부터의 비판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받아친다. 그리고 간판 공약은 기본소득 뭐 그런 정도로 크게 뭐 좌우로 이렇게 치우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 일반적으로는 이번 신문은 이렇다 쳐도 뭐 보면은 대강 이렇게 보면은요, 일본 신문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본 쪽의 신문들은요, 대충 이재명 후보는 반일적인 인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일적인 인물이라고요. 반일적이다. 예, 그러니까, 후보를 수락한, 자민당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일본을 주어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지 아니 않습니까? 민주당 후보죠. 예, 죄송합니다. 예, 민주당 예, 후보. 예, 맞아, 맞아. 예, 예. 네, 기타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보도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음, 반일적인 인물이다. 이 네, 사람이 다음 한국의 대통령이 되면 네,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고, 네, 일본한테 상당히 강경한 자세로 더 나올 것이다. 네, 이러한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본의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나 요새 재미있는 기사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는 일본 쪽에서는 어, 국민의힘 쪽의 후보는 윤석열 씨가 될 것이 아닌가, 막 이러한 시각이 좀 강했거든요. 아무래도 요새 조금 그렇겠죠. 바뀌고 예, 있는데요. 예, 예. 요새 바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예, 예, 사과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그랬죠. 이게 일본에서도 예, 보도가 돼가지고 예, 더 지지율이 떨어졌다. 음,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예, 그리고 또 어, 그, 어, 뭐 보좌관을 부탁하는 그런 곳으로 초등학교 예. 6학년에게 보냈다든가 뭐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봤는데 이제 그 보좌관 위촉장을 좀 이상한 사람들한테 보냈죠. 원희룡 예, 후보한테도 예. 보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거 벌써 일본에서 뉴스가 또 나와 있어가지고, 그랬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좀, 한때는 역전이 되었는데, 네, 지금 다시 가장, 예, 막 가산 대결에서도 음, 윤석열 후보라든가 홍준표 후보를 앞섰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어요, 예, 일본에서. 예, 예. 그런데 이 홍준표라든가 윤석열에 대해서도 일본은 한 기사는 이 사람들도 반일이다. 예, 어,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뭐 그렇죠. 에, 사실 그 뭐 민주당 후보라고 해서 반일이고 뭐 국민의힘 후보라고 해서 친일이고 뭐 이런 것은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그 우파 쪽 후보들이 훨씬 더 우파 쪽 대통령들이 훨씬 더 반일적인 그런 성향을 보였던 적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요, 예를 들면 간제지원 문제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것이고, 네네. 그리고 박근혜 때 이것을 확정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더 기사화 해가지고요. 네. 노무현 때는 오히려 간제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때 간제지원 문제를, 네. 어, 거기 밀었던 거죠. 예. 연장, 그때 확정하지 않고, 예. 재판 코레로, 네. 조금 박정희를 지원시킨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보수 중에서도 상당히 반일적인 흐름이 있다. 예. 이러한 분석을 요새 하나의 막 그런 분석을 하는 기사가 하나 나왔고요. 네네. 그게 사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역사 문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고요. 네.
다른 부분에서 특히 국민들 사이에서 시민들 사이에서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교수님, 제가 이재명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좀 궁금한데, 일본 신문에서요 보면은 이 이재명 후보를 대일 강경파 아니면 한국의 트럼프라고 이렇게 불리던데요. 저는 이 대일 강경파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도 한국의 트럼프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볼 때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 한국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는 좀 모욕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그거는 일본 쪽의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예, 일본 사람들은 그 트럼프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했고요. 음.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트럼프라는 말은 예를 들면 필리핀의 누토르테 대통령에게도 필리핀의 트럼프 아, 이런 식으로 그랬었나요? 일본에서는 말을 합니다. 예. 그거는 거침없이 예.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네. 하고 싶은 행동을 한다. 네. 그런 뜻으로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닌 예. 그러한 그 교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캐릭터를 그렇게 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거침없이 자기 할 말을 막 할 수 있다. 막 이런 뜻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부정적인 뜻은 아닌 겁니까? 일본에서는? 네네. 음. 부정적인 뜻이라기보다 있는 예. 그대로를 좀 표현한 음.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다음 뉴스도 보겠습니다. 네. 자, 이 기사는요. 지금 지난 20일 날 교도통신에서 보도한 기사인데 한국 어선이 이제 일본 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예, 뒤집혀서 9명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근데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은요. 이 일본의 이게 최대 포털 사이트가 야후자펜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이 네이버나 다음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근데 이 사이트가 지난 19일부터요 댓글창 숨기기 기능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방 중상 댓글, 욕설 댓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특히 한국 관련 뉴스에 달린 혐한 내지는 차별성 댓글들을 가리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어떤 수위가 넘은 댓글, 너무 심한 댓글 수가 기준치를 넘으면 자동으로 이제 댓글창을 가린다고 하죠. 사실 그 야후재팬 사이트 기사를 조금만 이제 들여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그냥 한국 관련 기사가 뜨기만 하면 이 혐한 세력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붙어서 단교해라, 네, 당장 그 관계를 끊어라, 그 제일들은 그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뭐 이런 흉한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오죽 심했으면 이제 이 야후재팬이 이런 조치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기사는 이 기능이 최초로 적용된 그런 기사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에 뭐 대충 뭐 그런 댓글이 달렸었다고 합니다. 한국 어선들이 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용 내에 있었던 거냐. 그런데 뭐 이때 당시에 그랬던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미립국할 생각이었냐. 뭐 이런 근거 없는 그런 댓글들이 달렸다고 하는데 앞으로 뭐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네. 이거는 야후 재팬이요. 너무 늦게 이러한 그 잔치를 마련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나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야후 재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손정희 아, 씨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손정희가 하는 그 야후 재팬이 너무 혐한적인 부분들이 좀 많다. 네. 그러한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서야 그렇게 혐한적인 부분을 많이 좀 통제하겠다. 예.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가지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그 헤이트 스피치
방지 법안이라는 게 일본에서 몇 년 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헤이트 스피치라는 것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혐한 시위라든가 그게 많아졌을 때에 일본에서 법적으로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에, 야후 재팬이라는 사이트에도 어느 정도 적용되기 시작된 것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은요. 제가 그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봐서 들어가 봤더니 정말 그 기사에 댓글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빨갛게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제가 읽어보면 위반 커멘트 수, 그러니까 이제 이 규정을 위반한 그 욕설이 있는 그런 댓글 수가 그게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이 댓글란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야후 재팬의 댓글란이 좀 건전해지는지 제가 계속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마지막 뉴스인데요. 사실 이것은 국내에서 지난주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난주에 일본 뉴스 가운데에서는 가장 재밌는 것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에 지금 보이는 것은요. 일본의 군마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오타시라는 도시의 시청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모여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그 사진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연필을 깎는 모습입니다. 바로 오는 31일 날 치러질 중의원 선거 때 사용할 연필이라고 하는데요. 전에는 소독을 해서 재활용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코로나 대책 때문에 한 번 쓴 연필은 다 그냥 집으로 가져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문한 연필이 무려 11만 3천 개. 이제 그것을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 시청의 직원들이 총동원돼서 이렇게 쉬는 시간에 깎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예, 이게 지금 이제 이 직원들 앞에 쌓여 있는 그 연필들의 사진이고요. 이걸 다 깎아야 되는 거죠. 예, 요 다음은 그게 이제 힘드니까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나고야시아에서 쓰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 연필 심이 아예 이렇게 다 깎여져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직원들이 깎을 필요가 없게끔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합니다. 예, 당연히 일회용이고요. 그래서 교수님 여기서 생각나는 게 저는 정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는 그냥 붓두껍 같은 걸로 그 투표 때 이제 꾹 누르면 되는데 일본은 왜 연필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왜 일본은 선거 때 연필이 필요한 겁니까? 예,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일본은 그 네, 옛날부터 네, 해왔던 그 방식을 예, 바꾸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예. 나라이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안 바꾸고 어, 그냥 가죠. 예, 예,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보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예를 들면 계속 연필을 써왔는데 예, 그것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면 그 연필을 공급하는 그 네. 업자들의 대단한 그 피해가 가는 거죠. 네, 이러한 그렇습니까? 예, 부분들이 예, 결국은 그 연필업자들이 아마 네, 여러 가지 그 단원을 내 가지고요. 네, 이거 계속 의리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연필을 또 팔아야 되고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일본에서는 좀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래도 상당히 전 근대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연필 회사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 이 선거 이 관련 투표 관련 이런 그 전 근대적이고 아날로그 방식인 이런 것은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연필 지금 그 11만 3천 개를 구입하는 예산이 6,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럴 만도 하다 싶기는 한데 설마 했는데 정말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것을 가까스로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의 고생이 그 이만저만 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노동력의 낭비라는 부분도 예. 좀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 공무원들은 그 공무원이 태워도 몇 년 후에는 좀 그만두고 싶다라는 네.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무튼 어렵게 간에 일본은 공부해서 이렇게 어렵게 네. 공무원이 된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본이 좀 후진적인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됐는데요. 네. 사실상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요, 일본은 계속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후진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근본적인 얘기를 아까 빠뜨렸는데요. 이 연필이 필요한 게 그 우리나라는 그냥 꾹 동그라미를 찍으면 되지만 부트급으로. 근데 일본에서는 연필로 그 후보들의 이름을 직접 써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한국에서는요, 아주 나이 많은 특히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에 학교로 못 가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글자를 잘 못 쓰는 분들이 사실 많았던 예,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그 도장으로 그렇게 특별용지에 그 음. 이름이나 그런 거 안 써도 되는 예. 그러한 방향은 그 아주 쉽게 예.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본은 그런 면에서는 뭐 문맹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도입한 것이 현재까지 오고 있고요.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연필이면 이거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 네네. 물론 현재까지 그러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요. 사실상 몰펜으로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지우개로 지워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쓸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네네. 근데 이런 제도를 지금까지 일본이 왜 그대로 놔두고 있는지 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네. 일본인들도 머리가 전지되어 있다. 음. 사고가 좀 전지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 윗사람들에게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코노타로가 이런 부분을 완전히 개혁하려고 했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한테 굉장히 비판을 받았어요. 음. 자신들의 일이 없어진다고.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하는 것은 사실은 진짜 노동이죠. 이런 부분에서 음. 연필을 갖기라든가 예. 어, 이런 노동들이 지금도 일본에서 막 그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일본에 굉장히 많이 음.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극초리나 지하철의 캣자르구에 네. 아직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에서는요. 많이 자동화가 되었지만 그 한국보다는 훨씬 사람이 아직 캣자르구에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그 자동화라는 부분에서 일본은 상당히 기진 나라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떤 책에서 그런 내용을 읽은 것 같은데요. 일본은 개찰구, 지하철 개찰구에 있어서는 세계 최첨단 그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걸 자랑하죠. 근데 한국은 지하철이 아니라 그 기차 그 서울역에 가면은 개찰구를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의 모습은 참 답답하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 코로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도 뭐 저희들이 그런 답답한 모습도 많이 봤고요. 일본 국민들이 좀 이럴 때는 아주 좀 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댓글 좀 볼까요? 댓글에 많이 들어오셨는지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SKL님이요. 역시 늦게 왔습니다. 오늘은 일이 좀 있어서요. 라고 했고, 오늘도 기대합니다. 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숙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배우고 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석가 TV에 역시 댓글이 많습니다. 지금 문맹은 투표를 못 하겠네라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고요. 블루오션. 예, 정말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은 투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그 집권당 측에서 투표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설마. 예, 사실 그렇죠. 혹시나 나이 많은 분들은 더 연필로 이름을 써야 네, 된다라는 것은요. 또 한자로 써야잖아요. 네, 상당히 어려운 한자 이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하여서 득표율을 떨어뜨린다라는 그러한 전략이 숨어 있을 수도 있네요. 예. 김응수님은 도장 찍는 로봇도 일본이 최고, 일본이 세계 최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도장을 안 찍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장을 없애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도장 찍는 로봇을 개발을 합니다. 참 이상한 분들인 것 같고요. 리얼 블루님은 기자님 일본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종족입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예, 자 그러면 자, 이어서 2부로 가볼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얼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5초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2부입니다. 예, 오늘 2부에서는요,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해 봤는데요. 지금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의원 선거, 즉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창입니다. 일본 현지에 계신 유튜버 한 분이요. 이분이 이제 일본 분이신데요. 어렸을 때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에서 이게 살았기 때문에 한국인들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관심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현지에서 선거 분위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보내오셨어요. 성함이 니시다 다카시 씨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그 일본 언론이 전하지 않는 한국 주간 뉴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요, 일본 야당들이 공투라는 걸 벌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 공동투쟁의 줄임말 같습니다. 그 선거 연대를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하죠. 후보를 단일화하는 겁니다. 286개 선거구 가운데 213곳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분이 17분짜리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다 볼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교수님과 함께 설명을 붙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은 나중에 VOD로 만들어서 서비스할 생각입니다. 자, 첫 화면은요. 도쿄 8구라고 하는 선거구에서 단일 후보로 나선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요시다 하루미 후보의 지난 금요일 유세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동영상 보여주세요. 日本共産党としても今度の総選挙やっぱり野党が政権取らなきゃいけない。そのために私も1年間予定候補として活動してきましたけれども、共産党や私がどのような役割を果たせばいいのか真剣に議論して、今度の総選挙立候補を見送り、吉田晴美さんを何としても押し上げるために
全力を尽くすこととなりました。ぜひ皆さんのお力で吉田晴美さんご一緒に国会へと押し上げて、そしてこの杉並の自民党の議席を下ろして野党の議席にと変えていこうではありませんか。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皆さん、考えてみたらこの4年間の最初の2年、まだまだアベノミクスいけるんじゃないかって思ってた方も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ません。皆さん、アベノミクスになってから8年です。8年。あの経済はまずは財政出動、金融緩和、株価は確かに上がりました。お金持ちの方の資産倍ですよ。株価倍になってますから。でもその上からだんだんとそのお金が下の私たち生活者のところにおこぼれが来ますよというようなトリクルダウン、全然来てない。全然来てないどころか、そこにコロナ禍で大打撃です。もう本当にこの上からのトリクルダウンというような経済政策ではとても立ち行かない。強いものがより強くなり、弱い立場にある人が苦しんで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ような経済政策を絶対に転換します。そして常に痛みに寄り添い、今政治の力が必要なみんなも注目してね。ありがとう。そし 네, て 여기까지 보면 今 되겠습니다. こう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생뚱맞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처음에 나오신 분은 이제 이번 선거에서 단일화 때문에 이 후보를 포기하신 분인 것 같고요.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해서 요시다 하루미라는 분이 이제 유세를 했는데요. 이분 말씀의 요는 아베노믹스가 8년이나 지났는데 부자들만 더 부유해지고 약자들에게 내려온다는 낙수 효과는 전혀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제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요. 1인당 구매력 지수나 실질 임금이 최근에 한국에게도 뒤처졌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이 선거구에는요, 당초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아주 관심이 많은 야마모토 타로 레이와 신센구미의 당 대표가 출마 선거까지 했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단일화 때문에 지금 이 요시다 후보에게 양보한 곳입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 선거구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구죠? 예, 도쿄 파르크라고 하였어요. 네. 여기는 그 도쿄 23구의 거의 중심에 있는 그 스기나미크라고 있어요. 예, 예. 거기가 파르크인데 스기나미크는 조금 그 좋은 주택들이 많아가지고요. 예. 부자들이 많이 산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까지는 그 자민당 쪽에서 거의 이겨왔습니다. 예, 여기서는요. 예, 예. 특히 이 이시하라 노부테르라는 그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의 아들이죠. 예, 여기서 계속 국회의원을 해왔습니다. 네, 유명한 극우 인사죠, 이시하라 신타로 씨가. 예. 예, 이시하라 노부테르라고 했어요. 네네. 여러 번 정도 중요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예. 여기서 즉 국회의원을 했고, 그러니까 자민당 이시하라 왕국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장소이고요. 그럼 거의 뭐 한국으로 치면 강남 같은 그런 곳인가 보네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나 이시하라 후보가 상당한 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그 뉴스가 들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후보 단일화 때문이죠. 예. 그러면 이전에는 단일화를 안 했었나 보죠? 예, 안 했죠. 그리고 이런 데는 또 일본 공산당이 일정한 그 표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2만 표, 3만 표 정도는 그 일본 공산당이 항상 일정한 득표율이 있었거든요. 네. 득표 수가 있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쪽에서 상당히 그 분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야당 쪽에서 여기서는 그 단일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입헌민주당의 그 요시다 나오미라는 그 여성이 이제 입후보가 됐고요. 네. 레이와 신생금이 야마모토 타로 씨도 양보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야당 쪽의 후보 단일화가 예. 된 것입니다. 예. 잘 지켜봐야 그렇다면 되겠군요, 이 자리. 예. 네네 야당 쪽의 표를 다 합하면요. 네. 자민당 쪽의 표를 웃도는 데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자민당이 50의석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그 예상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네. 네. 근데 이 자리에 말입니다. 바로 그 아까 사퇴했다고 하는 그 야마모토 타로 레이와 신생구미 대표가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예전에 뭐 독도는 한국에 줘야 된다. 뭐 나중에 좀 뭐라고 할까?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예, 그런 발언도 해가지고 우리나라 네티즌들한테 상당히 주목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의 주요 주장은 소비세를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부가가치세라는 건 비슷한 건데요. 최근에 뭐 10%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 부분 띄워주세요.50% が政治から手を離し、そして一握りの人間たちが政治をコントロールすることによって作られた社会、どういう形で形になっていったかっていろいろありますよ。企業にとってのコストは2つですから、これを最大限まで下げるということがやられた。一つは税金の取り方、金持ち、大企業に減税をし、そして皆さんから絞り取ったもので穴埋めをしていく消費税です。消費税は社会保障のために必要だって、でたらめもいいとこですよ。テレビも新聞も魂売ってますね。本当のことなんて言わない。何かだって、軽減税率、消費税の軽減税率、新聞は適用されてるでしょ。消費税が悪いものだなんて、口が裂けても言えません。テレビ、何かまずいことあったら国税庁送り込まれますよ。何かまずいことあったら総務省に電波停止されますよ。本当のことなんて言えるはずないでしょ。今回の選挙において、消費税、野党共闘で 5% まで落ちるってことが決まってる。だったらまずその第一歩として、消費税 5% に下げさせてくださいよ。 네,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それに 예, 역시 상당한 달변가죠.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을 니시다 씨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잠깐 보시죠. そりゃそうですよ。やはり野党共闘に非常に期待している韓国市民は多いです。でやはりお聞きしたいのは日韓関係なんですけども、一言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すね、日本の立場から言えば、どちらかというと、アメリカに寄ったといいますか、究極言えば、日本は独立していません、事実上。表側から見れば独立国になっていますけれど、間接的に支配され続け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植民地と、そして宗主国という立場が日米という関係なんだろうなと私は感じています。で、その一方で、やはり、中国であったり、韓国であったり、こういう国々とのお付き合いというのは非常に、やっぱりうまくやっ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アメリカもそうです。中国もそうです、韓国もそうです。日本の輸出入を見てみれば、非常にビジネスパートナーとしても重要な関係にあると思います。なので、そのバランスがアメリカに偏ってしまうことによって、これ、アメリカと中国との関係、ここが悪化していくことによって、逆に言ったら、その釜生乳として、日本が戦場の最前線になり得ることもある。それで儲かるのはアメリカの軍事産業だけだろうという考え方です。そういった、このアジアのバランス、この平和のバランス、そしてビジネスのバランスっていうものを、なんだろう、日本が率先して守っていくっていう立場にな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と、ある意味でのこのタカ派的な、姿勢という部分において、なんだろうな、その、バランスを変えてしまう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これは、隣近所になんかこう、いきり立った人たちいるのめんどくさいでしょ。
ご自身のお家の周りにご近所にいきり立った人たちがいるの面倒くさいじゃないですか。やっぱりそういう関係性じゃなくて、やっぱ落ち着いてお互いにね。でもそれぞれの国の中に、内政というものの失敗を覆い隠したいというような、ある意味でのこの愛国心というような部分に火をつけながら、いたずらに火をつけながら内政の失敗をごまかすってことは、これは世界各国にあり得る話ですから、常套手段としてそういうような失敗を隠すっていう手法はありますから、そういったことには組みせずに、やはり対等な関係でしっかりと、なんだろうな、ビジネス面もそうだし、そして、その関係性をしっかりと結んでいくってことが必要な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네, 됐습니다. 예, 댓글을 보니까 호사카 유지 TV가 굉장히 국제적이 됐구나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예, 그 영상에서는요, 그 니시다 씨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야마모토 타로 씨가 그러니까 평소처럼 그렇게 뭐 속 시원한 얘기를 해주지는 않네요. 아마 그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 마지막에 양국 정치권이 내정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애국심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요. 교수님 야마모토 타로 씨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야마모토 타로가 비판하고 싶은 것은 그 자민당 정치죠. 네. 그래서 자민당 정치를 사실상 비판하면서 한국하고 좀 뭐라 할까 밸런스를 좀 잡았다. 예. 그 정도의 발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발언의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 자민당 정치 비판 그것을 그러나 한국 쪽도 뭐 비슷하게 약간 비판하면서요 자신의 위견을 개진했다. 막 그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우리나라 그 인터넷이나 그 유튜브를 보면 이 야마모토 타로 씨에 대한 기대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네.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야마모토 타로 씨는 아시다시피 원래는 그 배우였고요. 예. 그 칸사이 그 효고 예. 현에서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돌 배우 출신이었다면서요? 네네. 태어난 데도 그 효고현이고요. 예. 1974년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나이도 아주 그 어린 나이가 아닙니까? 아직은요. 정치가로서는. 그렇죠. 그리고 탈원전을 계속 주장해 왔어요. 예. 예, 후쿠시마에 가서 스스로 여러 가지 그 반사능 오염의 경험점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 이후 그 강력한 탈원전 논자가 된 것인데요. 그리고 그 이후는 그러니까 2011년에 그러한 탈원전 운동을 시작으로 정치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예. 네네. 2012년에 처음으로 중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나 그 낙선을 계속 했거든요. 예, 낙선을 해가지고 그러다 한 번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2013년 그때는 자면 선거에서 예. 당선되기는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당선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정치 단체 현재는 레이와 신선조, 레이와 신생금인데 그 비례 투표로 레이와 신생금의 그런 득표수가 많아져 가지고 정치적인 단체로서의 인정을 받아 가지고요. 네. 레이와 신선조의 탄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재밌는 부분은요. 야마모토 타로 씨의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예. 유튜브 채널도 있고, 그리고, 그 선거 때마다, 그러한
이번에 정책은 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항상 조회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네, 100만 회에 가깝게 100만 그렇게 회요. 예. 조회수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 반대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전에 비슷하게 유튜브에 요새로 자신의 유튜브 만들었는데요. 전에는 자민당 유튜브에서 그러한 정책을 발표했을 때 야마모토 타로하고 비교가 됐어요. 예. 아베 전 총리는 10만 뷰 정도밖에 사람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오히려 야마모토 타로하고 아베 전 총리가 비교되는 그런 인기도라는 부분에서는 코노 타로도 그렇지만 이 야마모토 타로의 국민적인 인기라는 것은 대단히 높은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에요. 한 장면만 더 보겠습니다. 이분은요. 도쿄 12구에서 출마한 일본 공산당 이케우치 사오리라는 후보가 한국에서 응원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日本軍慰安婦問題、この問題については日本が加害の事実をきちんと認めると、でその反省からしか物事は出発し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戦争という状況と女性差別とそして民族差別、これがリンクするところに日本軍慰安婦問題という地獄が表出されてしまった。その全ての要素をちゃんと反省して日本社会からなくしていく努力を私たち日本国民こそしなければならない立場にあると痛感をしています。で、特に日本人で慰安婦を強いられた女性たちが実名で告発ができていません。誰もです。そういう社会を私たちは作ってしまっている。戦後何十年も経っているのに、この現状をしっかりと受け止めて、やはり政治が事実に向き合う、加害の事実に向き合うということで、私も日本で頑張るし、韓国の皆さんは性売買を禁止する法律を通されました。すごいなと思ってます。日本こそ性の搾取、性の商品化、この大きな課題に私自身も韓国に学びながら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大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 자, た。 됐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이분은요. 이 12구 도쿄 12구에서 이제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아깝게 몇 번이나 낙선을 되셨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일본에서 이렇게 내놓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가해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반성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이런 정치인들도 사실 좀 많이 있는데 찾아보면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당선돼서 일본 정치도 발전하고 한일 관계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이번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본에서는 역사적인 천삼, 일본이 과거에 아시아에 대한 가해자였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전적으로 인정하는 정당은 사회당, 현재는 3인당이 됐죠. 네. 그리고 또 일본 공산당입니다. 사실 소련이 분裂된 이후에 유럽에서도 공산당이라는 이름의 정당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도 일본 공산당은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북한도 공산당이라는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네네. 네. 원래는요, 이번에는 더 입헌민주당하고 일본 공산당이 후보 단일화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또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요, 공산당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는 입헌민주당이 이기면 절대 안 된다, 일본이 망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공격도 하기도 하고요. 예. 아무래도 공산당이라는 이름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은 일본에서도 아직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일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 공산당이 그 사실 정책이라든가요. 예. 그리고 그 죄송합니다. 여당의 횡포, 이것을 굉장히 잘 찾아내고, 네네. 아주 좋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 진보 정당으로, 뭐 이름으로 바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일본 안에서는요, 각지에서 일정한 그 지지 세력이 있고, 이거 공명당하고 좀 비슷해요. 예. 공명당도 일정한 그 종교 세력이니까, 예. 지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산당도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뭐 앞으로 뭐 한국에 대해서도 대단히 좋은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정당이 공산당이기 때문에요. 네.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있어서 또 일본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정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저 니시다 씨께서 보내주신 영상 덕분에 일본의 그 선거 유세장 그 현장 분위기를 저희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맛만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 보내주신 니시다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전체 영상은요 나중에 그 VOD로 만들어서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 더 부탁드리겠고요. 방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15초 후에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좀 숨가쁘게 온 것 같은데요. 3부에 들어가기 전에 광고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여러분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오마이TV 그리고 이 일본 초격을 위한 막 후원인데요. 매달 10,000원씩 내시고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입 방법은요. 010-3270-3828 010-3270-3828에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후원이라고 그렇게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맨 밑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일본 저격이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일본 저격 방송에 광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오마이뉴스 TV @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화면 왼쪽에 자막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부 계속 이어서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1부에서 그 금주의 일본 뉴스를 제가 5개를 뽑아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호사카 교수님께서 뽑으신 금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수님께서 저한테 PPT를 저한테 주셨어요. 지금 오늘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PPT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예, 첫 번째 소식은요, 10월 19일이었습니다.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그 동해에 떨어졌는데요. SLBM이었다. 그러한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사진 잘 보이십니까? 나가고 있나요?
오케이. 예, 말씀하십시오. 네네. 네, 이 소식을 듣고 당시 그 후쿠시마에 가 있었던 키시다 총리가요. 네. 후쿠시마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인데요. 그런데 키시다 총리는 이때 북한이 19일 아침에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쐈다. 예.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키시다 총리는 그 유세 예정을 그만두었어요. 즉각 도쿄로 돌아갔는데 그러나 한국 쪽의 발표는 SL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한 발을 쐈다. 예. 이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정부보다는 한국 정부가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사실상 그렇게 공동으로 발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이 부분은 한국하고 미국은 항상 북한 상태를 그렇게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일본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한 발이었다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두 발이라고 사실상 그 총리가 그 입으로 스스로 거짓말을 한 셈이고요. 예. 이것은 그 일본의 군사적인 그 분석 능력이 네. 아주 낮다라는 것을 사실 세계적으로 좀 보여준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예. 네. 그러나 또 문제는 이 부분을 일본 정부는 정확하게 존중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 이유는 그 북한이 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애매하게 한 발, 두 발이라는 말을 좀 뺐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이게 두 발이었다라고 지금도 아마 믿고 있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고요. 그렇겠네요. 뭐 정정을 하면 될 텐데 왜 정정도 안 합니까? 아니, 정정을 하면 네. 얼마나 일본의 자위대 능력이 네. 상당히 그 낮은 것인가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예. 인식을 해버려 가지고 네. 또 지금 그 선거 기간인데 키시다 내각에 대한 엄청난 또 부메랑으로 예. 돌아갈 거예요. 예. 특히 키시다 총리가 그 입으로 네. 두 발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큰 문제이거든요. 예. 사실 키시다가 잘못 말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월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두 발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헷갈려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 경우는 그 키시다 총리의 자질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예. 또 그것을 그 현재 야당 쪽에서 공격하기 시작하죠. 네, 선거 전이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 부분을 애매하게 놔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와중에 이 중국하고 러시아의 이 합동 함대가 홋카이도하고 아오모리현 사이 해협을 통과해가지고 또 일본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19일에 탄도미사일을 북한에서 발사를 해가지고 그 하루 전이었어요. 먼저 18일이었습니다. 18일에 러시아하고 중국의 합동 함대가 홋카이도하고 아오모리 사이에 있는 그 아주 좁은 스가르 해협이라는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면은 홋카이도는 우리가 아는 일본에서 제일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 큰 섬이고요. 그 아오모리라고 밑에 있는 그 땅은 혼슈의 맨 북쪽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 있는 해협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지나갔다는 거죠, 이 군함들이. 예, 맞습니다. 거기는 그 일본에서도요,
3회리까지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스가르 회의협의 추안을 통과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 일본은 200회리를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3회리만으로 네. 또 12회리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국제적인 그 항행에 대해서 일본이 좀 편의를 제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함대가 통과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니 이게 남의 나라 영토를 가로질러 지나간 거잖아요. 군함들이.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또, 미국이면 그 동맹국인데, 네. 러시아하고 중국은 사실상 가상 적국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합동함대 요르 쪽이에요. 예. 러시아나 중국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합동 그 함대가 나란히 두 줄로 다섯 쪽씩 이제 그 항해를 한 것입니다. 네. 언제부터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가까워졌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왜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일본을 자극하는 겁니까?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그 스가 전총리 때 네. 그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 그 미국 쪽에 많이 이야기를 한 것은 대만 해협을 일본 쪽에서도 지켜줘야 된다. 예. 막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랬죠. 거기에 중국이 굉장히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러시아라기보다 중국 쪽에서 일본의 그러한 현재의 자위대의 정책에 대해서 반발이 아주 강합니다. 네. 거기에도 러시아가 편승한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네. 예, 러시아로서는 태평양에 나가서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즉각 북한이 단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러한 면에서도 일본을 좀 흔들어 보겠다라는 부분들이 네.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닐까. 예. 그렇게 일단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러시아하고 중국의 합동 함대는 태평양 쪽으로 나가가지고 그래도 일본 가까운 바다를 계속 내려갔습니다. 네. 특히 일본인들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낀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스가르 해협을 통과할 때는 이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육지에서. 그렇겠죠. 예. 사실 50km까지 바다에서는 눈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거기는 아주 좁은 데라서 근함들이 이렇게 특히 러시아하고 중국의 근함들이 통과한다라는 것을 보고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남의 나라 군함이 저렇게 때를 지어서 몰려왔으니까 네네. 놀랄만도 한 것 같은데요. 예, 그 이후 태평양을 그 일본 요르도에 따라서 남하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나 그 5일간이나 그 태평양 일본 쪽 바다에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습니다. 굉장히 느리게 내려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또 규슈 가고시마 남단에 있는 그 오스미 해협이라는 데를 통과했습니다. 네. 근데 이 오스미 해협도 해안에서 굉장히 잘 보이는 아주 좁은 해협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기서 일본 사람들을 굉장히 위협을 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갈 때 한 번 더 일본을 통과했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이 3회리만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회협을 법적으로는 문제 없이 일단 통과된 것입니다. 예.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그 군사 행동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주는 심리적인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번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어떤 위도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는 아직은 일본 자위대 그리고 중국, 러시아도 네. 발표하고 있지 네.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뉴스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일본말을 쓰지 말자고 했는데 이번은 좀 사안인 만큼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일본 인터넷에서 엉뚱하게 오뎅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고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사를 낸 데가 지지통신이라는 네, 상당히 공식적인 그 예. 통신사였기 때문에 나름 메이저 예, 통신사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에서는 교도통신하고 지지통신 네, 이 두 가지가 2대 통신사이고요. 예, 예, 그 지지통신에서 좀 이상한 기사를 냈어요. 예, 그거는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재래시장에 나가서 예, 자주 오뎅을 먹는다 예. 이거예요. 교수님 우선 지금 기사가 떠 있는데 이 기사 제목 좀 한번 해석을 해주십시오. 예, 제가 보기가 어려웠어 그런데요.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는 오뎅을 먹는 그 입에서 네, 일본을 비판하는 한국 음, 대통령 후보들 그런 네. 제목이거든요. 제가 좀 정확하게. 부족한 실력으로 제가 네네. 한번 살살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정치가가 일본을 때리는 그 입으로 오뎅을 먹는 이유 이런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 일본을 때리는 입으로 오뎅을 또 먹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이라서 네, 조금 신경 쓰이는데요. 네, 상당히 좀 혐한적인 내용이거든요. 사실. 예, 근데 그것을 또 지지통신이 또 음, 냈다라고 하니까 네. 약간 좀 제가 이 뭐랄까. 글을 쓴 최모 씨라는 사람이 그동안 쓴 기사나 책이나 뭐 이런 것을 검색해 봤더니 네. 혐한적인 내용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쓴 글을 뭐 일본이니까 뭐 그렇게 올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일본에서 그래도 한다고 하는 유수의 통신사가 이 글을 실어줬다고 하는데 그게 좀 왠지 좀 깨름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혐한적인 기사라든가 그런 거 많이 쓴다라는 말씀이죠. 예, 예. 네네. 이 내용 이런 것입니다. 오덴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런 예. 이야기예요. 예. 네, 오덴이라는 그 이름은 일본 이름인데 한국에서는 오묵이라고 한국 이름이 더 있기는 하다. 예. 그래도 오뎅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현재도 네. 한국 사람들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고 네.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나 또 정치가들이 선거가 시작되면 예. 재래시장에 가서 네. 특히 오뎅을 사서 일부러 먹는다. 예. 그리고 그 사진을 찍고 자신의 SNS에 많이 올린다. 이런 그렇죠. 것입니다. 예. 예. 사실 그런데 그 예. 오뎅은 일본에서 왔는데 또 고위 대선 후보들은 일본을 비판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우스꽝스럽다. 막 이런 이야기예요. 네. 사실 어묵을 시장에서 이렇게 이게 이제 어묵이라는 게
예전부터 이제 서민들의 음식인 것은 맞으니까요. 일본에서 뭐 유래된 것이라는 것을 차치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그 서민들에게 이렇게 가깝게 다가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런 그 쇼를 하는 거죠. 그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민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예, 행보이고요. 네네, 그건 오뎅 아니어도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오뎅이 많이 팔리고 있어가지고 네, 뭐 그 기사에서는 거기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했고 뭐 역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다 했고 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었고요. 지금 제가 그리고 사진을 또 띄웠는데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 지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다 지금 오뎅을 먹고 있는데 근데 좀 보기가 안 좋네요, 왠지. 예, 네,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네, 썼거든요. 예,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시작했을 때 네, 그거는 그 올해 들어와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말했대요. 자신은 오뎅을 먹는 그런 정치는 안 음, 하겠다. 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그 한 달 후에 음, 역시 재래시장을 갔을 때 예, 오뎅을 이렇게 먹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또 SNS에 올렸다. 예, 예, 그만큼 오뎅 퍼포먼스는 그 음, 한국의 정치가에 예, 상당히 그 전착되어 있는 퍼포먼스다. 예, 막 그런 기사이고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일본 음식 오뎅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저로서는 음, 쓰는 그 기사거리가 없어서 이런 거 썼나? 예, 예. 그렇게 실제로 생각했어요. 예, 이게 그 오뎅 그러니까 어묵이라는 게 일본에서 들어온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미 그 한국에서 이게 토착화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이게 그 단순히 일본 음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일본의 라면도요, 네, 에도 시대에 중국 쪽에서 먼저 흑수가 들어왔고, 그것을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전달을 시킨 게 사실 흑수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것을 일본 네, 쪽에서 라면으로 예, 바꿔버린 것이기 때문에 아, 원래는 중국 그리고 한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들어간 게 예. 맞습니다. 그럼 네, 라멘을 먹는 그러나 일본 이런 사람들은 얘기, 한국인들을 욕하면 안 되겠네, 비판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다음 화면을 조금 보시면요. 네네, 이것은 대모리 아저씨가 나와 있죠. 맞습니다. 네네. 혁다 나오키라고요. 네. 일본의 그 작가예요. 예, 저희들이 잘 일본에서 알고 대단히 있습니다. 예, 유명하고요. 네네, 네네. 아베 신조 촌촌리하고 예, 아주 친한 친구이고요. 예, 네, 혐한파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 사랑의 프루시작을 보면 음, 아주 재밌으니까 예, 한번 좀 보면 어떠냐? 예, 그렇게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혐한 그런데 소설가가 한국 드라마를 보라고 예, 추천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혁다 나오키는 처음은 내가 한국을 비판하고 있는데 왜 한국 드라마를 볼 수가 있겠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 친구가 아니 이것은 정말 재밌고 예, 반드시 봐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냥 속았다고 생각해서 한 번 보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예,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 번 좀 보겠다고 해서 예, 사랑의 브루시작을 봤다고 합니다. 봤는데, 어, 봤는데 예, 나는 진짜 봐줬다. 그렇게 빠졌다. 또 예, 빠졌다. 사랑의 브루시작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예,
예, 그것으로 또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이. SNS에 그런 식으로 올렸어요. 예. 그것을 보고 그 일본의 혐한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아, 뭐 그랬겠죠. 예. 예, 그 기사예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이 사람이 혐한을 하는 그 머리로 또 예. 그 눈으로 그 네. 입으로 예. 또 사랑의 불시착에 무릎을 했다고 하니까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그 일본 쪽에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일본말로 나와 있는 아이노 후지자크 네. 사랑의 불시착 예. 그 화면입니다. 예. 어떻게 다음 화면 볼까요, 또? 슬라이드가 그게 끝났네요. 그래요. 네, 끝났네요. 그게 예. 마지막 예. 제가 준비한 예. 사진이었고요. 교수님, 근데 그런 그 의문이 생깁니다. 일본 정치인들은요, 재래시장을 안 갑니까? 일본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한국처럼 재래시장에 반드시 가서 뭔가 먹는다라는 파워만스는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재해 지역이라든가 재해 지역이요.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서민들이 곤란한 입장에 네. 빠진 그러한 지역은 반드시 갑니다. 오히려 훨씬 어떤 면에서는 한국 정치인보다 실질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거죠. 네. 네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뭔가 재래시장에 가서 먹는다고 해도 예. 호응 같은 게 있을지는 약간 미지수입니다. 예. 그런 걸 사진을 찍어서 홍보하거나 뭐 그러는 모습은 일본 정치인들의 모습은 저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약간 좀 일본 문화하고 한국 문화의 차이라고도 할 수가 예.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대선 네. 후보들, 그 대통령 뭐 이런 정치인들의 이 오뎅 먹는 거, 어묵 먹는 모습을 보니까 그 왠지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 보기가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걸 어묵 말고 좀 다른 걸로 바꾸든지. 예. 네, 그렇죠. 예. 오목으로 먹어도 되는데, 네. 그럴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나, 네. 좀 열심히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네.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기사, 오뎅 관련된, 혐한적인 기사는, 네. 이게 이틀 정도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어디에요? 그럼 하루 종일, 오뎅 기사. 예. 이틀 전에 하루 나왔다고요? 종일, 예. 하루 종일 그 일본의 국제 기사 랭킹 1위였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일본인들이 오히려 이러한 혐한적인 기사가 또 지지돈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네네. 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한국에 대한 뭔가 오해라든가 좀 혐한적인 분위기가 이런 것으로 더 확산되면 네. 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댓글창을 보면 오뎅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냐니님은 어묵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글쎄요, 댓글이 하도 많으니까 읽기가 참 어렵네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요, 예. 오뎅이라는 것은 일본어일 뿐이고, 네.
네. 어목 같은 것이 옛날부터 한국에 없었는지 네. 이런 것도 진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일본 사람들도 뭐 김치를 그 일본의 특고로 네. 또 등록을 해버렸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김치가 중국산이라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오뎅도 사실 그 한국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뎅이라는 말도 사실 예전에 그 벤또라는 말을 많이 쓰다가 지금은 없어진 것처럼 오뎅도 아마 그 얼마 안 있어서 어묵으로 완전 대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일본 언론한테 이렇게 한국을 그 뭐라고 할까요? 비아냥거릴 수 있는 이런 소재를 주는 이런 행동은 글쎄 전 좀 그 다른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퍼포먼스의 그 소재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찬반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뭐 그 일본 저격 다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